안녕하십니까? 불황기일수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동산 경매. 오늘도 2회 이상 유찰로 감정가나 매매 호가 대비 반값까지 떨어진 약 2,800세대 45평형 광명시 하안동 소재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매각 예정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489번입니다.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병합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병합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병합 사건이 무엇이냐면 경매 신청을 받고 법원이 아직 경매 개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개의 경매 신청을 한꺼번에 묶어서 즉 병합해서 매각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병합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매각일은 2022년 12월 13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64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 203동 1203호입니다. 1203호인데요. 본건은 33층 중에서 12층에 해당합니다. 자,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의 개수가 5개 층 이상이면 건축법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층이나 뭐 2층에 뭐 상가 점포가 있다라고 해도 그 상부층에 5개 층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건축법상 아파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대지권은 18.75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36.98평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45평형입니다. 45평형. 자, 감정가를 한번 보실까요? 감정가를 보시면 13억 2천만 원이에요. 13억 2천만 원. 현재 최저가는 두 번 유찰돼서 6억 4,680만 원인데 6억 5천이라고 편의상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최저가가 6억 5천 정도 수준인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호가나 최근에 실거래가 사례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매 호가를 보고 계십니다. 동일한 평수, 동일한 평형의 물건들입니다. 206동, 203동, 206동, 206동. 동일한 물건들은 전부 다 한 대로 묶어놔서 대표적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경매 물건은 12층인데요. 이 건은 3층이군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건은 3층입니다. 그죠? 3층인데 12억 2천만 원. 저층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아래를 보면은 이것도 3층인데 13억 5천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네요. 물론 이제 거래는 좀 쉽지 않겠죠. 자, 그 아래 보면은 8층인데 14억에 지금 나와 있는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중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14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실거래가 내용을 보면은요, 동일한 평수 경매 물건과 동일한 것이 2021년 8월 달에 마지막으로 매매 거래가 됐었군요. 그때 실거래 사례가 22층인데 13억 4천만 원에 그 다음에 2021년 7월 달에는 21층이 13억 1,700만 원 정도 수준의 매매 거래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소유자들이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매매 호가를 높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6억 5천이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2022년 9월 27일 날 매각이 진행되었으나 유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에 한 번 유찰돼서 9억 2,400만 원에 매각이 진행되었으나 그마저도 비싸다고 생각들을 하셨는지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찰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12월 13일 날 약 6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최저가에서 매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건의 입지와 외관 사진 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 등을 살펴보시니 어떻습니까? 욕심이 나죠. 현재 최저가 수준에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사실 결과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몇 명이나 몇 분이나 입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하실 분은 좋은 금액에 낙찰 받으시고요. 권리 분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본 물건은 33층 중에서 12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보존 등기는 2010년도 5월 28일자로서 현재 기준으로 약 12년 정도 된 아파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등기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최초 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소유권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지분을 쪼개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보이고 근저당, 가압류, 지분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굉장히 많아요. 가압류, 강제 경매, 가압류, 임의 경매, 압류, 가압류, 압류. 이 정도로 이렇게 등기 내용이 많네요. 자, 이렇게 등기 내용이 많으면요, 이 물건은 경매 절차에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채무자가 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 절차 자체를 취소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편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요,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최저가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채무자금 소유자는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채무자금 소유자를 돕는 결과인 셈이죠. 가장 비싸게 사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 등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저당권하고 가압류권 등 이렇게 강제 경매, 가압류 이런 그 등기가 잔뜩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강제 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을 민사집행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등기가 잔뜩 돼 있다라고 해서도 여러분께서 겁먹을 필요 없으신 게 전부 다 매각으로 인해서 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매각된 물 전체 납부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즉시 이전되고 이런 모든 권리들은 인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게 없으신 물건입니다. 다만 첫 번째 저당권, 이 저당권이 이 물건의 소멸 기준인데요. 이 소멸 기준 권리보다 더 빨리 등기부상 전세권이나 그다음에 지상권이나 그다음에 지역권 등,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정도 그 권리들이 소멸 기준 권리보다 등기상의 등기 날짜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후순위라도, 즉 소멸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등기된 것을 후순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라고 해도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겠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없기 때문에, 또 후순위 가처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채권적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법원에서 조사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현황 조사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입니다. 집행관이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나아가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보신 대로 사건 번호가 보이고요. 조사 일시가 보입니다. 작년 6월 21일 오후 5시 반경에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재지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요. 점유관계를 보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여기는 세입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아래 내용을 보면은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어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주민센터 발행 관세를 통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니까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가 전입되어 있더라. 따라서 세입자는 없어 보이고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본 사건은 병합 사건으로서 두 개의 사건 번호가 보입니다. 임의 경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최초 경매 신청자가 근저당권자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최선순위 설정, 이른바 소멸 기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근저당권 등기일이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멸 기준 권리가 설정된 그때 시점보다 빠른 것 중 혹은 늦은 것 중에서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에서 살펴본 대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자, 돌아오는 12월 13일 날 매각 예정 중인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 203동 1203호 매매 호가도 13억 5천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현재 최저가 6억 5천입니다. 45평형이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좋은 금액에 낙찰 받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경매 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